방금 전에 소개받은 지스트 신소재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명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며칠 동안 보니까 날씨가 정말 더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낮에 잠깐 보니까 33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님들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화학 공부를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는 이런 일을 여기 옆에 첨단과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 3번째 정도 이 과학스쿨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좋은 질문도 해주고 또 학부형님들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물속에 뭐 강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이 잘 안 썩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끝까지 경청해 보시면은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더 후세들이 이제 더 커가고 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들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이제 퀴즈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답을 잘 해주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이 건물이 어딘지 아는 분 손 드십시오. 네. 자신 있게. 저기 있는 학생 제 끝에. 모르겠어요? 네. 나 지금 여기. 네?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은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자, 여기까지 보여줬습니다. 같은 건물을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자, 여기 잠깐 제 앞에 있는 학생 이렇게. 네? 정답입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냥 봐가지고 왜 이게 우리나라 박물관인지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지금 이제 대통령님 사시는 근처에 있는 용산에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복궁 안에 있었는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약간 느낌이 오죠. 예, 경복궁 안에 있던 아마 향연정원을 같이 이렇게 이제 모조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져온 거는 이 소재의 역사에 대해서 이 박물관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걸 이제 주먹도끼라고 하죠. 돌이 있었고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벗겨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흙으로 빚은 다음에 구워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자, 청동기 시대. 그러면은 이제 금속을 이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정도부터는 이제 나라들이 생기죠. 예. 자, 여기서 또 아까 선물 주셨나? 예. 아까 선물 못 받았어요? 잠깐만요. 예. 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나갑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자, 이 셋 중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만든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 초록색 옷 입은 큰 소리로. 예. 정답입니다. 예. 대단한데요. 예. 물론 이제 역사학계에서 약간의 얘기는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철기 시대죠. 그래서 철기 시대 그러면은 이렇게 철기로 만든 갑옷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럼 제가 뭘 보여드렸나요? 박물관에 가면은 돌로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세라믹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자기 같은 자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 혹은 쇠로 만든 게 있었죠. 그 밖에 보시면은 왕관, 금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옥구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국보입니다. 예, 천마총에서 나온 신라시대 왕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려 청자기. 자, 또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힌트는 잠시만요. 힌트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공인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는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번엔 좀 뒤쪽으로.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자,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여학생 앞에. 네. 정답 맞고요. 그러면 이거 이름 알아요? 정답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불국사 가면은 다보탑, 석가탑 있죠. 석가탑을 이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다가 실수로 탑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안에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경이라고 해서 요거는 인쇄물인데 우리 지금 사실상 이제 우리 금속 활자로는 직지라고 하죠. 그래서 직지신경 같은 경우는 금속 활자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쇄를 금속 활자로 한 게 이제 세계 최초로 공인을 받았고, 목판으로도 이거를 불경입니다. 예, 이거를 직접 완전히 인정은 안 됐는데 대략 700년 정도 됩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금속 나왔고, 그다음에 도자기 나왔고, 종이, 그리고 보시면은 신라 시대에 이렇게 유리도 있었어요. 유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당연히 나무도 있죠. 목판이 있으니까. 자,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손을 먼저 들면 안 되죠. 질문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예. 자, 좀 구석으로 저 연두색 옷 입은 우리. 네? 너무 일찍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자, 여기 자신 있게 손들어, 우리 까만 옷 입은 학생. 네? AI 시대. 야, 예. 출제자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교복처럼 이렇게 발 옆에. 네. 지금은 네. 일회용품 시대. 좀 전에 힌트는 좀 전에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학생. 지금은 네? 석유 시대. 한 번만 더 할게요. 제일 끝에.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답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 답을 보시죠.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가면 나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산업혁명도 뭔가요? 다 철이죠. 그래서 지금은 철기 시대가 맞습니다. 네. 지금은 철기 시대입니다. 네. 자, 근데 진짜 그러냐? 네. 철기 시대가 지금 아까 봤던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기원전 몇백 년 전 정도부터 했을 때부터 우리가 철기가 이제 무기가 나오면서 이제 생 거죠. 그러면은 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러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돌이 다 없어졌어요? 돌은 아직도 있어요. 예. 청동기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철기 시대에 있긴 하지만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좋은 게 나오면은 그걸 더 많이 쓰는 거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걸 쓰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거 보면 알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큰 건물 이런 것들도 철골 구조 혹은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죠. 다리, 이거 다 철입니다. 철기 시대 맞죠? 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은 무슨 시대가 바로 플라스틱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왠지 한번 볼까요? 아까 자동차가 나왔지만은 겉은 분명히 쇠죠. 근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 플라스틱입니다. 다 플라스틱이에요. 우리 앉는 의자, 그 다음에 운전대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아파트, 집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안에 뼈대는 다 쇠, 철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뭐 가구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 TV에 밖에 있는 틀 이런 것들도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이 아닌 게 잘 없죠. 보고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다 플라스틱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옷 입었어요? 면, 삼배 이런 거였죠. 물론 이제 부자님들은, 우리 왕님들은 이제 비단 옷을 입었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상당 부분의 옷들도 사실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스테르라고 해서, 심지어는 그 폴리에스테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요 페트병에 이 페트와 같은 겁니다. 요거랑 같은 소재예요. 요 투명한 병 있죠? 기본적으로 같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자, 좀 더 보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플라스틱 시대다. 사실상 플라스틱 시대다. 그러면은 진짜요라고 이제 물어봐야죠. 진짜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운명적으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인데, 그러면 철보다 많이 쓰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철 생산량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도 조그마한 나라들이 더 있겠지만은 상위에 한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이 한 90% 정도로 생산하겠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대략 20억 톤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대충 보면은 뭐 4억 톤 정도 되겠죠, 플라스틱이. 그러면 철기 많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가볍죠. 근데 철은 대략 8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양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부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4지만은 실제로는, 얘가 실은 20이지만은 8로 나눠야죠. 부피로 보면은 사실상 플라스틱이 앞지른 겁니다. 사실상 앞질렀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 동안에 썼던 마스크들, 수십억 장 마스크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거 안 썼고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웠든지 어딘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죠. 왜? 우리 자동차가 고물상에 가면은 그거 다시 다 포항제철에 보내든 광양제철에 보내서 다시 녹여서 만들면 쇠입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을 때 문명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철기 시대에 사는 게 맞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박물관을 보여드리고, 박물관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소재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플라스틱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어렵게 보다는 좀 쉽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가볍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물이 여기 한 50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500ml 정도가, 500cc 정도가 들어있는데, 물무게 대비 여기 요 지금 넣고 있는 플라스틱 아주 가볍죠. 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아주 가볍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물병들을 갖다가 보통 24개 정도를 이제 한 팩으로 들어있죠. 걔들을 10개를 쌓더라도 얘들이 안 깨집니다. 아주 튼튼하죠. 가벼우면서 튼튼하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면으로 된 옷, 비단 옷 무거워요. 근데 이런 이제
합성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도 가벼워야지 연료를 조금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겉에 틀만 단단하게 하고 꼭 고열에 버텨야 되는 엔진만 혹은 모터만 쇠나 금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죠. 기본적으로 단단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런 플라스틱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또 보시면은 어떤 거는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이 그렇지 유리가 아닌 거 유리 빼고 투명한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무도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근데 유리는 또 잘 깨지잖아요. 깨지지 않으면서도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옷들도 보면 어때요? 빨간색, 파란색, 뭐 물론 요즘 학생들은 검은색하고 하얀색을 주로 입긴 하지만은 어떤 색깔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에 안 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잘 젖죠. 물론 특수 처리를 하면 그런 게 적게 되지만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게다가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한가요? 머니죠, 머니. 돈이죠. 맞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자, 그럼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제일 큰 단점은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이 잘 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연제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드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부분 안 썩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가볍고 왜 이렇게 색깔이 투명하거나 혹은 색깔도 입힐 수가 있고 튼튼하면서 쌀 수 있는지, 근데 왜 불이 잘 붙는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리콘 무기물질 위주이기 때문에 무거운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금속이면 또 무거운 또 원자들, 철, 금 이런 애들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플라스틱은 탄소, 질소 이렇기 때문에 원소 번호가 원자 번호가 낮습니다. 원자 번호가 낮을수록 이제 가볍게 되겠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라고 쓰지만은 또 정확히는 고분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분자,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 혹은 실처럼 긴 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처럼 길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엮여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부러지지 않고 쭉 늘어나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정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이제 라자냐처럼 이렇게 잘 포개져 있으면 얘들이 단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덜 투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들 조절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 플라스틱은 있었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플라스틱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플라스틱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는 학생은 요새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플라스틱이라고 할 때 플라스틱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학부 형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오늘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플라스틱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는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변형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틀에다가 부으면은 바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물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거를 안 만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덩어리였는데도 이런 물병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플라스틱의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스틱 역사를 보면은 나무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우리 옷들 만들고 있는 거, 요거를 면화라고 하죠. 자, 여기서 또 질문 나갑니다. 자, 이게 뭔지 아는 학생은, 자, 왼쪽 끝에 앞에, 네, 정답입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요거는 뭘 만들 때 쓰나요? 비단이죠. 네. 그쵸? 우리 주변에 요 나무, 우리 옛날부터 나무로
그래서 이제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문익점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는 문익점이 C에다가 뭐 붓뚜껑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걸로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었죠. 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얘는 이제 양털, 그러니까 모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양복 이런 걸 만든 거죠. 주로 서양 사람들이 저런 걸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맞히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딱 또 질문 하나 나갑니다. 이것 말고 원래부터 있었던 플라스틱 중에 여기 없는 게 뭘까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데. 네? 못 들었어요. 돌이라고 했어요? 아, 플라스틱인데. 자, 힌트는 자, 앞에.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천연고무, 보통 뭐 라텍스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이제 이소프렌이라고도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많이 썼죠. 조금 교수님 제가 뭐 역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특히나 나중에 부자가 된 나라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요 고무나무 요걸 많이 팔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벨기에에 가면 궁전 있는 거 다 이걸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차가 나왔다가 쿠션이 없잖아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나왔죠.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거에 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수천 년을 써왔는데 쓰레기가 쌓인 적이 없어요. 왜요? 그쵸. 다 썩었어요. 그럼 왜 썩을까요? 자연계에 있는 소재를 썼으니까. 자연계에 있는 소재는 자, 이미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만리장성에 썼던 돌 빼다가 우리 집에다 맷돌을 써도 됩니다. 재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대감마님 집에 있던 기와장 가져다가 우리 집에 와서 써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쇠는 어떻게 돼요? 다시 녹이면 돼요. 혹은 녹이 쓸든가. 그렇죠? 혹은 이런 애들은 재활용이 안 되면은 알아서 썩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 그러다가 수천 년 동안 저런 걸 쓰고 있다가 드디어 1900년대 후반, 죄송합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오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플라스틱의 대명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나일론이죠. 듀폰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개발한 게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 처음 나왔을 때 보시면은 줄을 서요. 줄을 서. 다 사고 싶어서. 왜? 아주 얇은 실인데 스타킹 뭐 이런 것들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우리 바다에 쓰고 있는 어망들 있죠. 다 나일론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이 나면은 이런 거에 관한 개발이 박차를 이제 가하게 됩니다. 특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 집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타이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를 개발하려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타이어를 원래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무나무를 가서 라텍스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화학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숨겨진 얘기로 미국에서 나일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봉쇄를 당했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레탄을 개발합니다. 경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뭐 결정성, 비결정성,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PVC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그 밖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위로 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온도에 대해서 강성도 높아지고요. 나중에 새로 갈아야 돼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자동차 엔진에 커버로 씌워도 될 정도로 뭐 300도, 400도를 버텨요. 보통 우리 피트병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 넣으면 바로 쪼그라듭니다. 근데 저런 비싼 플라스틱을 쓰면 이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하고 해서 많이 이제 진척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는 그 전에 자연계에 있던 플라스틱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거를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실제로는 처음 개발된 거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군함이나 웬만한 것들의 에너지원들이 다 석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는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럴 때는 기름 뗀 게 아니에요. 배 위에 석탄 잔뜩 쌓아놓고 그거 떼가지고 기선처럼 군함, 전함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근처로 가서는 이제 석유를 뗀 거고, 그 석유에 지금 현재 석유 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45% 정도는 전기 만드는 데 쓰이고요. 45% 정도는 그러니까 전기하고 난방하는 데 쓰이고, 또 45% 정도는 자동차, 배,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운송에 쓰입니다. 나머지 10% 이내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천연재료가 아니라 석유부터 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 문제는 몇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일단은 안 썩는 게 첫 번째예요.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쌓여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CO2 문제. 땅 속에 있는 걸 계속 빼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안 썩고 쌓여 있다. 그 다음에 CO2를 계속 땅 속에는 꺼내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들을 태우든 뭘 하면은 다시 CO2가 늘어나는 거가 될 테니까, 예, 그게 문제인 거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닷물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다행인데 얘들이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지고 완전히 분해가 안 되고 하면은, 그래서 특히나 좀 그 오래 사는 물고기, 오래 사는 갑각류 이런 애들을 먹을 때는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큰 물고기는 아예 이렇게 뱃속에 수 킬로그램 정도의 플라스틱을 아예 안고 있어요. 얘들은 그게 플라스틱인지 물고기인지 몰라요. 그냥 물을 쭉 들여 마시고 뭐 숨을 쉬고 했는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 많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뭐 목에 걸리기도 하고 어디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건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들고 온 거고요. 보시면은 스티로폼, 우리 이제 그 이렇게 제품 같은 거 쌀 때 보면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스티로폼이라고 돼 있는 거 500년 넘게 걸리고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일회용 컵 20년이 넘습니다. 여기서 막 일회용 컵이라는 게 종이 아닌가요? 종이로 컵을 만들면은 바로 젖습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나마도 이제 좀 더 쓰면은 걔들도 이제 물이 투과가 돼가지고 젖죠.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보면 우유팩 5년 걸립니다. 종이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 안에 다 코팅이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썩거나 이게 처리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들은 자연계에서 왔고, 자연계에서 온 것들은 다 썩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자연은 순환되게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가깝게 우리 여수에 가면은 저런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단지로 큰 굴뚝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직류탑이라고 해서 원유는 혼합물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은 가솔린 뭐 쭉 뽑고 나서 이 중간에 보면은 영어로는 나프타,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납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얘들을 뽑아낸 다음에 얘들을 또 분리를 시켜요. 그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이거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계에서 온 거하고, 물론 이것도 자연에서 온 거지만은 자연계에서 온 걸 가지고 사람이 만들면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는 그런 과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지금 썩는 플라스틱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자,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정확히는 공학자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자가 있고 공학자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요. 과학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태양계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 같죠. 근데도 사람들이 다 그걸 밝혀내고 저는 생긴 게 좌우가 대칭처럼 보이는데 왜 뱃속은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답하는 분들이 과학자고요. 공학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지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안 썩고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썩는 플라스틱을 정확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분해성은 이 밖에다가 놓고 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얘들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퇴비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슬라이드 중에 가장 복잡한 슬라이드 한 개고, 이거는 인터넷에도 있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경희대 황성현 교수님 슬라이드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는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통 플라스틱 할 때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정확히는 플라스틱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원료가 식물성, 바이오에서 왔다, 석유에서 왔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니까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바이오 기반으로 온 것 중에서도 썩는 게 안 썩는 게 있고 썩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에서 왔다가 하더라도 안 썩는 게 있고 썩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석유화학에서 왔지만은 안 썩고요. 석유화학에서 온 것 중에서도 일부 썩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원료 자체가 식물성, 바이오 기반에서 뭐 옥수수에서 왔다든지 그리고 얘들이 게다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료 측면에서인지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식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건지 혹은 이 썩는 건지 안 썩는 건지 따라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원료도 식물성에서 오고,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석유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식물에서 오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CO2를 꺼낸 게 아니죠. 이산화탄을 꺼낸 게 아니라 이미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쓰고 그게 썩으니까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가 이제 제일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까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PLA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폴리젖산이라고 합니다. 폴리젖산이라고 하는 걸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가?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료도 이제 바이오, 그래서 식물 이런 데서 왔고 그리고 자기가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썩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보통 옥수수에서 여기서 녹말을 추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젖산으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락타이드 만들고 얘를 이제 중합을 시킨다. 중합이라는 게 플라스틱은 고분자고 고분자는 여러분들 목걸이처럼 단분자들을 쭈루루룩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이제 엉켜가지고 질기고 그런 물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60일 정도 되면은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PLA, 그러니까 폴리젖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고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요 폴리젖산이라고 돼 있는 소재고요. 자, 보면은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망만 드릴 수는 없어요. 현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생분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저 플라스틱을 뒷마당에다 던져놨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썩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썩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잘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미생물만 있으면은 우리 보통 살고 있는 이런 상온 조건에서 분해가 되는 게 있고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퇴비화 조건이 돼 있는 곳에서만 썩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퇴비화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미생물이 있고 온도가 한 60도 정도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 만드는 헛강 같은 데다가 온도를 높이는 그 조건에서 2달이 지나야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퇴비처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컴포스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벽히 썩는 그런 플라스틱은 있긴 하지만은 너무 비싸고 그나마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쓸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거나 가볍거나 이런 물성이 잘 안 나와요. 비싸거나 물성이 안 나오거나 안 썩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상업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가격도 맞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불편한 데 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환경 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누가 물을 수 있죠. 자, 보이는 게 폴리저산인가요? 페트병인가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폴리저산이네요 하면서 이제 던지면은 수거에 가면은 구별이 안 돼요. 되려 섞이면은 되려 쓰레기만 쌓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지금도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스타벅스 가면 어떻게 돼 있나요? 가져 나오려고 할 때 빨대가 종이죠. 그래서 아직은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종이로 된 것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물론 종이에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적게 있는 걸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썩는 플라스틱, 즉 쌓이지 않고 없어지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폴리저산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플라스틱의 재활용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썩지 않고 쌓이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보자.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발 석유 그만 빼쓰세요. 그러면 석유 그만 빼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와서 쌓여있는 걸 쓰면 되죠. 그런 거를 재활용이라 하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있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번호는 재활용이 잘 되는 순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뒤를 보시면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물병 뚜껑입니다. 물병 뚜껑이 아주 튼튼하니까 이렇게 안 따기 전에는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죠. 꽉꽉 껴지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가 LDP, HDP 이렇게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샴푸병, 불투명한 샴푸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하게 많은 거는 이 위에 있는데 PET는 옆 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입니다. 당당하게. 왜? 물병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거는 깨끗하거든요. 불순물이 없어야 재활용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딴 거랑 섞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한 종류만 있을 때 그 물성이 나오고요. 이게 오염이 되든지 다른 게 같이 있으면은 재활용이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철은 철이지, 구리면 구리지, 끝이죠. 근데 플라스틱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다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하도 자꾸만 땅속에 있는 거 뺏으려고 하니까 규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PET병을 만들어 페트병을 만들 거면은 몇 % 이상은 반드시 재활용을 하시오. 규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RPT라고 합니다. 재사용된 PET다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PET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 계열사들이
이런 회사들을 좀 최근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PET를 다 골라낸 다음에 깨끗이 씻고 나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재활용을 해서 쓰거나 혹은 깨끗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다시 투명한 물병을 만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이 어디 가나요? 여러분들 옷이나 카페트 같은 데를 갑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거, 우리 옷들 중에 합성 섬유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폴리에스테르라겠죠. 하고 요 페트병이 사실은 같은 애입니다. 면으로 된 옷하고 여러분들 나무에 있는 셀룰로스 성분이 같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섬유로 가서 폴리에스테르로 해서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자 롯데칠성, 그러니까 롯데에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같이 큰 대그룹의 계열사처럼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롯데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리사이클된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사용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스페이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폐PET 생수병으로 폴리에스테로 보통 요즘 플리스 잠바라고 하죠. 그 다 저런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섬유 의류를 제작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연우 여기는 여기 보면은 폴리에틸렌입니다. P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샴푸병 이런 것들을 잘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쓰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규제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플라스틱 중에서 정말 골치 아픈 것 중에 가장 대명사가 사실은 폐어망입니다. 땅에는 밭에 가면은 멀칭 필름이라고 해서 그 밭에 가면은 그 까만색 비닐 있죠. 그 필름하고요. 바다에는 더 무시무시하게 많은 게 바로 폐어망입니다. 주로 나일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스파라는 회사는 폐어망을 다 수거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에서는 우리도 이런 데 동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 부품들은 이렇게 폐어망에서 나온 나일론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가공을 한 다음에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파트를 일부 부품을 이렇게 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써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버드도 이렇게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밖에 이것들을 플라스틱들 중에 비닐도 있고 못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한 5년 전쯤에 난리가 났었죠. 아파트에서 더 이상 이 폐플라스틱을 가져가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중국으로 우리가 다 보냈어요. 우리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비싸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다 배에다 실어보냈어요. 컨테이너에 실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도 안 해요. 그냥 대충 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 보내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손으로 다 분류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만 보내라 하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재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이런 것들을 열분해라고 해서 이제 분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갖 플라스틱을 다 갖다가 이거를 열분해시켜서 보면 이렇게 원료 소재를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사한 그런 이제 요 원료 물질을 만든다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원료 측면에서 석유화학으로 온 거랑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 온 거, 식물에서 온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폐플라스틱 문제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안 쌓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더 이상 석유 그만 빼쓰세요. 그래서 넷지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바이오 PE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페트병? 이거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이 페트병을 만들 때 두 가지 성분을 써서 이제 합성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석유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이런 그 이제 벼집단, 사탕수수, 껍데기 더 이상 못 쓰는 거 거기서부터 추출해 가지고 이런 일부 원료를 석탄 석유에서 안 빼내고 식물에서 온 걸 썼다 해가지고 바이오 페트입니다. 자, 요 바이오 페트는 분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친환경 플라스틱은 두 가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안 썩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석유를 안 쓰고 식물성 원료에 쓰면 좋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이런 데서는 바이오 페트 개발, 이게 드디어 플라스틱이 썩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석유화학을 안 쓰고 최소한 중요한 두 가지 원료가 있는데 한 개를 이렇게 식물성으로 대체를 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중요한 게 나왔던 게 보면은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 그래서 페트가 아니라 되게 비슷해요. 페프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신기합니다. 얘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고 게다가 얘는 썩기까지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소재를 쓰겠다고. 2020년도까지. 뒤져보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더 전문가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상용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됐어요. 가격이 안 나와요. 공정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원료에서 왔고 그 다음에 썩기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페트병은 둘 다 석유화학에서 왔고 바이오 페트는 하나만 식물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석유에서 왔고, 얘는 둘 다 식물에서 왔고 썩기까지 하니까 금상첨화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안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튼튼한 물성이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철기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플라스틱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양털도 있고 고무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얘들은 다 썩었어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썩었어요.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쓰다 보니까 얘들은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자,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폴리 젖산 같은 걸 이제 개발해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때 반드시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해줄수록 재활용이 더 쉬워지고 효율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들에서는 석유에서 빼쓰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식물성 원료를 쓰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최대한 적게 써서 일회용보다는 다용기를 쓰고, 그리고 우리 배민을 쓰든 쿠팡을 쓰든 보면은 일회용품 넣을까요 뺄까요 이런 거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써야 되면은 종이라든가 이런 걸 써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하고 하는 거에 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회사들에서 제품을 만들 때 이거는 폐어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또 사주시고 하면은 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지구를 덜 병들게 하면서도 썩는 플라스틱, 그리고 이미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 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